자, 아까 우리가 이거 끝났고요. 왜 이게 떠 있지? 이제 다섯 번째, 그죠? LSB와 MSB. 사실 이건 약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트 정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8개의 값이 쓰여져 있다 보니까 어디가 시작이냐, 이게 약속이 안 정해져 있으면 서로 이제 대화하면 문제가 되겠죠. 누구는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누구는 이걸 제일 작은 값이라고 생각하고, 또 누구는 이게 제일 작은 값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게 서로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표준이 필요해서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이고 제일 큰 비트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큰 값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도 약속인 거죠. 이거 안 지키면 이제 서로 값이 일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제 정해졌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이 이걸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비트, 그러니까 바이트 정렬이 아니라 비트 정렬은 다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값이 증가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림을 거꾸로 그리는 건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근데 이제 계산하는 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호 비트는 그래서 이제 항상 적을 때 부호 비트는 예, 부호 비트가 아니라 그냥 비트 번호죠. 비트 번호를 이렇게 정죠. 0번, 여기 0번 비트. 그죠? 7번 비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2번 비트에 값 뭐 해 이렇게 하면 2번 비트가 요걸 말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번째가 되면 몇 번째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의미가 바뀌어요. 두 번째하고 2번 비트는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오해가 많아요. 두 번째가 돼버리면 두 번째 어디예요? 여기 두 번째잖아요. 이거 첫 번째니까. 0번째라는 건 없으니까. 이게 한글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여기가 두 번째 비트가 되는 거고 번호로 치면 1번 비트가 되는 거죠. 그 사실은 이제 그 수학하고 이 컴퓨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어법 차이라 사실은 이게 이제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컴퓨터는 제로 베이스라고 하죠. 제로 베이스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긴 하죠. 왜냐하면 수학은 음수, 영, 양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세 개로 나눠져 있죠. 그 정수 자체가 그죠? 음수, 영, 양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컴퓨터는 음수와 양수로만 나눠져 있어요. 음수와 양수. 즉 0은 양수로 붙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지만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거든요. 음수 0, 양수가 되면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두 비트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면 1비트에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가 두 개 필요해. 그런데 음수, 양수로 나누게 되면 1비트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원래는 음수, 0, 양수로 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그 부호 표현을 1비트로 하기 위해서 그 음수와 양수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그럼 0은 어디론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 그 0이 양수로 갖다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우리는 수는 1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죠? 이 0부터 시작하니까 이 혼란이 오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는 0살이 없잖아요. 태어나면 1살입니다. 심지어는 1살이에요. 0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컴퓨터는 0부터 나오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상이 안 맞는 거죠. 사상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쵸. 그래서 사실은 좀 이게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다루거나 할 때도 납득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좀 있긴 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컴퓨터를 못 바꿔요. 이미 정해진 놈이니까. 그럼 우리가 걔들한테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맞춰서 생각해야 되니까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자꾸 맞추려고 노력해야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몇 번째, 저도 자꾸 헷갈리는데 몇 번째 요거를 좀 적게 쓰는 게 컴퓨터 할 때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번호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죠. 0번, 1번, 2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말 쓰는 순간 대혼란에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듣는 사람도 헷갈려요. 듣는 사람도 헷갈리니까 저도 자꾸 번째 오랫동안 살면서 썼으니까 번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몇 번 비트, 몇 번 비트,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고요. 아시겠죠? 메모리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요것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0번 비트가 뭐냐, 7번 비트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 게, 우리가 이제 이 비트를 이야기할 때, 요게 최상위 비트인 거는 7번 비트가 최상위 비트인 경우는 비트가 8개인 경우에만 한정되는 거잖아요. 비트가 16개면. 최상위 비트,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비트가 몇 번 비트가 되겠어요? 비트가 16개면. 15번 비트가 제일 앞에 있는 놈일 거 아니에요. 그쵸? 즉 뭐냐면 제일 그 앞쪽에 있는 비트 번호는 이 바이트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1바이트이기 때문에 7번 비트가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거고요. 2바이트면 15번 비트가 제일 앞에 서 있는 거고요. 4바이트면 31번 비트가 제일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는 비트를 숫자 번호로 이야기하면 이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으니까 가장 큰 제일 앞에 있는 비트,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비트다, 가장 왼쪽에 있는 비트다라는 뜻으로 이 MSB라는 용어를 씁니다. LSB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비트.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이 이제 숫자로 이야기하지 않고 숫자로 이야기하면 자꾸 헷갈리니까 그죠? 7번 비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MSB다, LSB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게 덜 헷갈리니까 사실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MSB가 7번인가? LSB가 7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잘 알게 되면 MSB나 LSB나 안 헷갈리는데 헷갈리시면 그냥 7번 비트, 0번 비트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뭐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MSB냐, LSB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 뜻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니까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라 라는 뜻으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MSB, LSB 나오면 뭐다 이거 아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 반응이 약합니다. 자, 너무 과격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사실 그러면 사람들 우리가 똑같아요. 프로그래밍 언어도 그렇고 모든 거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유지보수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문서도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1바이트만 쓴다고 해서 문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제일 오른쪽, 제일 왼쪽에 있는 걸 7번이라고 다 적은 거야. 다 7번이라고 적었어. 근데 나중에 이 시스템이 2바이트로 바뀐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7번이라고 적었던 거 다 15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노가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숫자로 적어 놓으면 시스템이 조건이 바뀌면 누가 따라다니면서 다 바꿔야 돼요. 근데 또 실컷 15로 다 바꿔놨더니 야 우리 4바이트 시스템 해야 돼. 그럼 또 그거 다 찾아다니면서 또 31로 다 바꿔야 돼. 누군가는. 그게 바로 유지보수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만약 그걸 7번이라고 안 적고 누군가가 적절하게 MSB라고 적어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7번이라고 다 적어놨으면 그 15로 다 바꿔야 되는데 7번이라고 안 쳤고 MSB라고 적었다면 문서를 안 바꿔도 되는 거죠. 자동으로 바뀌는 거니까. 4바이트라고 전제만 바꾸면 31이 되는 거고 2바이트라고 전제를 바꾸면 그게 MSB가 15가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치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런 용어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7, 0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저런 용어가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 문서 작업을 했을 때 문서에서 나와 있는 숫자를 바꿔야 되는 그런 어떤 불상사가 안 생기니까 저런 용어들이 계속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문서 작성하는 사람들도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끝났네요. 뭐 질문할 거 있어요, 여기?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없으신가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왜 또 있지? 자, 6번 갈까요?
제가 그 책에서도 그렇고 제가 진법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죠. 동영상 강좌 보시면 진법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요. 사실 제가 책에 진법 적을 때 출판사에서 저한테 되게 뭐라고 했어요. 사람 10진법 쓰는데 왜 자꾸 16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근데 알고 보면 나중에 가면 결국 16진법 써야 돼요. 그거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컴퓨터가 이 이진법 기반의 하드웨어예요. 근데 걔랑 이야기할 때 걔는 지금 이진법을 원하는데 내가 자꾸 16진법, 10진법으로 이야기하면 걔가 좋겠습니까? 걔가 더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을 16진법으로 맞춰주시면 훨씬 좋아요. 이진법이나 16진법을 써주시는 게 컴퓨터한테는 훨씬 더 표현이 좋죠. 그래서 나중에 진법 표현은 어쩔 수 없이 16진법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16진법 쓰라고 제가 16진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어차피 써야 되니까 그때 가서 고생하지 말고 지금 좀 힘들더라도 지금 조금만 여기 사실 힘든 것도 아니죠. 그냥 조금만 해서 익숙해지면 쓸 수 있는 거라 나중에 고생하지 말고 지금 익숙해지라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법은 이렇게 뭔가 이진법을 표현할 때 그 비트에 따른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진법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어,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도 있죠. 사실은 결국은 컴퓨터 메모리가 비트 단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진법 패턴으로 저장하는 거거든요. 비트 단위니까 결국은 비트라는 게 0일 값으로 저장하는 거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이진법은 메모리에 그냥 다이렉트로 꽂힐 수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는 거죠. 근데 10진수를 비트 단위로 바꿔서 적어봐라? 이건 사실 힘든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적었는데 115는 이진수로 얼마일까요? 뭐 이것도 질문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115라는 이 값이 그 8개 비트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8개 비트에 들어갈 텐데 그 8개 비트 중에 1일 값을 가지는 비트가 몇 개일까요? 115가 8개 비트로 저장이 되는데 거기에 1이라는 비트가 몇 번 들어갈까요? 밑에 답이 있네. 잽싸게 답을 보고 역시 연륜이 있죠? 연륜이 있으십니다. 연륜이 있어요. 바로 그냥 탁 보고 그죠? 대단하시죠?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제가 바보같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예, 여튼 그래서 어, 이진법을 하면 우리가 메모리 패턴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익숙해지면 내가 어떤 데이터가 어떤 패턴으로 되어 있는지 좀 알 수 있으니까 더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구구단 외우잖아요. 그쵸? 구구단 안 외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구구단 외우죠. 왜 외웁니까? 곱셈할 때 편하게 하려고 구구단 외우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지 더 빠르게 연산하고 그저 편하게 하려고. 그거 똑같은 거 보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이 이진법으로 배우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더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도 똑같은 굳이 비트의 값을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웃긴 게 뭐냐면요. 돈 되는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 다 비트 단위로 저장합니다. 여러분들 그 MP4 영상 보는 거 있죠? 다 비트 단위로 저장된 값이고요. 뭐 MP3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 PNG, 그림 파일 대부분의 데이터 파일들 중에 비싼 메커니즘 들어가는 것들 다 비트 단위 개념 쓰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기도 효율적이고 성능도 더 뛰어나고 그러니까 비트 단위로 해야 되는 거죠. 왜? 컴퓨터는 10진법보다 2진법을 우선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성능이 더 좋게 되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웃으면서 하시죠. 그리고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이진법에 대안은 없는, 이진법에 대안이라고 왜 적어놨냐면요. 이진법은 사실 뭐가 문제냐면 너무 많이 적어야 돼요. C 언어도 이진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 공비라고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적으실 때 C 언어도 이진법 적을 수 있습니다.
0 적고요. B 적고 1, 1, 2, 1, 뭐 0, 1, 1, 1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진법을 바로 적을 수 있어요. 공비라고 적고. 그런데 이렇게 쓰는 사람을 못 보실 거예요. 왜냐? 너무 많이 적어야 돼요. 이게 1바이트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4바이트면 어떻게 되겠어요? 32개를 적어야 돼요. 비트를. 32개 정도 생각해 보세요. 네. 이야기하세요? 뭐가요? 잘못 적은 거예요. 제가 적다 말았어요. 8개 맞죠? 그래서 어, 그 이진법은 다 좋은데 너무 많이 적어야 돼요. 그 사실상 쓰기가 힘들지. 요즘같이 데이터가 커지는 세상에서는 더 힘들고. 왜냐면 32개를 적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길어요. 그러면 그 이진법으로 쓰는 숫자 2개를 더해서 이진법으로 나오게 하려면 숫자 굉장히 길게 적어야 되겠죠. 사실상 프로그래밍이 불능 상태에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진법을 좀 편하게 적기 위한 노력으로 쓰는 게 뭐냐면 바로 16진법입니다. 왜 그렇게 써요? 16진법은 바로 이진법 표현에서 4비트씩까지 묶은 게 그게 16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4개가 하나의 숫자를 표현하는 거죠. 결국은 4개라고 하면 여기 16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니까 요 정도는 외울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 머리면. 그죠? 9까지 하고 A가 10, 11, 12, 13, 14, 15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패턴을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만 딱 아시면 왜냐면 9까지는 똑같잖아요. 그죠? 9까지는 똑같고 그 뒤에 가는 거 없으니까 D가 얼마예요? D가 13입니다. 13 그죠? 그거만 제일 중요한 게 C입니다. C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A는 처음에 9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10이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F는 끝나는 값이니까 15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럼 뭐 애매한 숫자가 뭐냐면 C하고 D예요. 그럼 그 중에서 C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C가 12거든요. C가 12. C만 기억하시면 D는 C 다음이니까 13인 거고 E는 F 앞에 거니까 14잖아요. P는 A 다음 거니까 11이거든요. 그래서 C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C만 잘 기억, 10이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쉽게 풀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요 4개 단위씩 잘라서 쓰면 아무래도 숫자가 10진법보다 16진법이 숫자가 더 적게 쓰입니다. 더 짧게 적을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10진법은 10개의 숫자를 쓰는데 16진법은 16개의 숫자를 쓰기 때문에 그죠? 숫자 10개랑 문자 그죠? 6개 그죠?를 합쳐서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자릿수가 적죠. 훨씬 더 아니고 조금 더 자릿수가 적죠. 그래서 사실 16진법을 쓰면 자릿수도 적게 나오고 표현은 이진법에 가깝기 때문에 16진법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 거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5만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5만 지금 보이시죠? 5만이라는 숫자를 2바이트에 저장하는 걸 적을 때 5만이 순간적으로 5만? 5만이 이 두 개 밑에 어떻게 나눠서 들어가야 되지?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면 수학적 재능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대부분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하게 걸쳐서 적는 거예요. 그죠? 5만. 예, 5만. 예, 이래서 요거를 요렇게 적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죠. 이게 바로 되는 사람이면 굉장히 수학적인 능력이 그러니까 수학적인 숫자 감각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애초에 16진법으로 사용했다면 이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죠. 16진법으로 사용했다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숫자를 5만이라고 안 적고 그죠? 5만이라고 안 적고 16진법으로 이 5만을 C350이라고 사용했다면 16진법 한 자리는 4비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두 개씩 묶어서 1바이트예요. 그럼 502 1바이트를 차지하고 그죠? 502 1바이트고 요게 1바이트고 그 다음에 C3이 1바이트인 거지. 그러면 얘가 요렇게 들어가고 얘가 요렇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적는데 어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16진법은 적은 표현 자체가 메모리 표현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적으시면 되는 거지. 두 개씩 끊어서. 두 개가 한 바이트씩이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리든 뭐 표현을 하든 16진법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16진법을 많이 쓰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아이고 바이트 정렬 말고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 뒤에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나온 김에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 이 값을 이진법으로 어떻게 쓰느냐? 이 값을 이진법으로 어떻게 쓰느냐? 이게 문제겠죠. 그죠? C3을 이진법으로 어떻게 쓰냐? 그러면 이제 둘 반 잘라서 4비트씩 적으면 돼요. 4비트씩. 그러면 C는 얼마예요? 아까 C가 제가 뭐라고 기억하라고 했어요? C 12죠. 그죠? 12. 맞아요. 12는 8 더하기 4죠. 그죠? 8 더하기 4인데 8은 그죠? 1000이고 4는 010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1100이 10입니다. 지금은 제가 풀어 적지만 그러니까 한 번에 머리 생각해야 되겠죠? 네 가지 바꿀 때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0001 0010 0100 1000 이렇게 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1이고 2고 4고 8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이 숫자 조합으로 다 따지면 되거든요. 그럼 5는 뭐겠어요? 5는 바로 알 수 있는데 5는 1 더하기 4잖아요. 그죠? 그러면 1이 얘고 4가 여기 있으니까 값이 얼마겠어요? 01, 01 이게 5가 되는 거죠. 연습 조금만 하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쉬운 표현이니까 연습 몇 번 하셔서 좀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이건 영상에도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고 친구 있으면 친구랑 같이 서로 이렇게 숫자 내주시면서 서로 적어보게 하는 것도 방법이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으면 사실은 C, D, 그쵸? E, 뭐 C 이런 값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요거 변환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힘듭니다. 숫자가. E 얼마예요? 아까 C가 얼마라고 했죠, 제가? 아, E는 F 앞이니까 뭡니까? 14. 그죠? 바로 나오네요. 11111이 F니까 요거 하나 적은 게 1110 맞죠? 예, 뭐 이것도 몇 번 하다 보면 진짜 다 합니다.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조금만 하시면 되고요. 혹시 여기 대해서 여기 하나 더 남았구나. 이 메모리 정렬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빅 인디언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리틀 인디언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게 시스템에 따라 이제 옛날에 이제 CPU가 리스크 CPU냐, 뭐 시스크 CPU냐 해서 그 CPU 종류에 따라서 메모리를 쓰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값을 쓰는데 서로 반대의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이제 CPU가 다른,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른,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데이터 통신을 하게 되면 이 바이트 정렬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근데 요즘은 사실 리스크 CPU가 거의 다 많이 사라졌죠.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쓰는 암코어도, 암 CPU도 리틀 인디안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통신을 하거나 뭘 할 때 이제는 리스크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리틀 인디언이라고 보고 하시면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쓰는 나중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자바 언어 배우죠. 자바는 리스크 타입입니다. 그 바이트, 그러니까 빅인디언을 씁니다. 자바가 빅인디언을 쓰기 때문에 자바 프로그램하고 C 언어 프로그램이 서로 통신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메모리가 서로 뒤집어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바이트 단위는 괜찮은데 2바이트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2바이트부터는 서로 반대되는 값을 쓰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서로 값을 뒤집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값이 뒤집지는 않을 테니까 대부분 다 의리그 작업 하겠죠? 의리의 스품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다르면 한쪽이 뒤집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서로 다른 시스템이랑 뭘 할 때는 언어도 마찬가지고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서로 다른 거 할 때는 이제 인디언 확인하시고 작업하시면 되는데 거의 다
예, 요즘에 리틀 인디언이 많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쓰는 거죠. 웹 많이 쓰죠. 월드와이드 웹, www 쓰잖아요. 인터넷, 그죠? 인터넷이 왜 문자 기반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자는 1바이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이트 얼레먼트에 적용을 안 받거든요. 바이트 정렬이 안 먹어요. 다 1바이트니까. 그래서 인터넷에는 시스크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시스크, 리스크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컴퓨터가 있을지 모르잖아. 그럼 그 컴퓨터들 간에 통신을 하는데 바이트 정렬이 개념이 들어가면 다 뒤집고 또 뒤집고 막 이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자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 1바이트 다니니까 뒤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인디아는 2바이트 이상부터 적용되는 이슈라서 1바이트는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옛날 인터넷이 설계될 때 문자 기반으로 설계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이트 정렬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거 피하려고 그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그램 하는 사람 중에 그냥 웹이 아니더라도 좀 귀찮아서 이 인디언 피하려고 일부러 문자 기반으로 설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신 그렇게 하면 성능이 엄청 떨어집니다. 웹이 느린 이유가 문자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여기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우리한테 1분 남았네요.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네. 1바이트 3개인 거죠. 문자가 3개니까. 그쵸? 1바이트가 3개인 거예요. 문자는 1바이트 단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워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2비트, 2바이트라는 것은 그 2바이트를 묶어서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ZZZ 같은 경우는 3개가 다 따로 있는 거죠. 각 하나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거지. 그래서 그룹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문자열로 보면 그룹이 논리적인 그룹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문자의 집합인 거지 그게 하나의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따로 관리합니다. 따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ZZZ0? 그건 문자 논리적인 그룹핑인 거죠. 물리적인 그룹핑이 아니라 논리적인 그룹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차피 컴퓨터는 다 분할해서 사용합니다. 문자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논리 그룹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논리적인 개념인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반 나누잖아요. 물리적인 거 아니잖아요. 관리를 편하기 위해서 1반, 2반, 3반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인원수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조직에서 원하는 대로 인수 조직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게 법은 아니죠. 우리 1반, 2반, 3반 나누면 법은 아니잖아요. 논리 그룹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논리적으로 관리를 편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룹. 그러니까 문자를 편하게 그룹해서 관리하려고 만들어진 개념이 문자의 열인 거죠. 문자가 개별 단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집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문자의 집합 표현이 문자의 열인 거죠. 나중에 뒤에 가면 이것도 골 때리는데 문자 집합하고 문자열하고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그냥 제가 그냥 설명을 해서 그렇게 쓴 거고 그냥 문자의 집합제가 문자의 열이라고 지금은 생각하시면 돼요.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동영상 보셨죠? 그 동영상만 봐도 잘 이해가 되던가요? 사실 이 동영상에 대해서 피드백을 저한테 주신 분이 거의 없어서 이게 진짜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사실 그것도 확인해 보고 싶고 이번 기수 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컴맹 느낌이 약간 냄새가 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한번 해드리려고 한번 하는 거거든요. 어, 네. 그래서 질문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질문이 많지 않아서 예, 조금 걱정스러워서 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강좌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듣는 강좌로 생각하시고 다음번 할 때는 뺄게요. 다음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 8개는 패스하는 걸로. 어차피 이 강좌가 더 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녹화가 되면 끝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녹화 오늘 한 거 제가 다 올릴 거니까요. 보시면서 복습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 내용은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제가 아까 농담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정도까지는 되셔야지. 그래도 컴맹은 아닌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 좀 친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둔갑을 해야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잠깐 나가지 마시고 잠깐 끊으시고 제가 설명을 좀 더 할 게 있어서 잠깐 끊고 이야기 좀 나눌게요.